엑셀 2013 강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출금 상환 중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이 가장 복잡한데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란 거는 대출 원금하고, 그러니까 매월이죠. 매월 대출 원금하고 이자를 갖다가 일정하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죠.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사용하면요, 이 매월 상환할 금액은 같습니다. 매월 상환할 금액, 즉 원금이죠. 매월 상환할 금액은 같고요. 상환액 안의 원금과 이자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이 같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주로 부동산 쪽에서 부동산 대출 받을 때 많이 사용되는 방식 중에 하나죠.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은 상환 초기 있죠. 상환 초기는 이자 비율이 높고요. 말기로 갈수록 원금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환 초기에는 이자 비율이 높고 말기로 가면 갈수록 원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로 부동산 쪽에서 일정하게 어떤 원금과 어떤 은행에서 원금과 이자를 일정하게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자,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납부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함수를 두 가지를 써야 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이 납부 원금하고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ppmt라는 것과 그 다음에 ipmt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재무 함수입니다. ppmt와 ipmt는 재무 또는 금융에 관련된 함수가 되겠는데요. ppmt는 일정한 이율이 적용되는 대출 상품의 원금 상환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원금 상환액을 계산한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은 일정한 이율이 적용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ppmt 같은 경우는 함수의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자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총 납부 횟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출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기시 잔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납부 시점이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서 이자율은 납부 기간 동안 매월 이자율이고요. 매월 이자율을 뜻하는 거고, 기간은 납부 기간은 얼마입니다. 납부 기간이기 때문에 이 상한 해차 이걸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총 납부 횟수는 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하는 총 횟수입니다. 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하는 총 횟수를 뜻하는 겁니다. 10이죠. 12. 그 다음에 대출금은 대출 총액이고요. 대출 금액을 뜻하는 거고요. 만기 잔액은 만기 때까지 상환액 지급 후 남은 잔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은 잔액. 이걸 생략할 수도 있고요. 생략 가능하고 생략할 때는 0이 됩니다. 그럼 납부 시점은 두 가지입니다. 0이 있고 1이 있습니다.
0은 보통 기말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은 기초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말은 30일 기준이죠. 30일자. 이거는 1일자입니다. 자, 그러면 RPMT가 있는데요. RPMT는 이자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자. 역시 공식은 좀 복잡한데요. 이자율이 나오고요. 이자율 콤마 기간이 나오고요. 그다음 총 납부 횟수. 그다음에 대출금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만기시 잔액 나오고요. 그다음에 납부 시점이 나옵니다. 자, 함수만 달라질 뿐이고 요거가 같은 거죠. 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봐야 될 게 뭡니까? 납입 원금을 일단 계산을 해야 되죠. 납입 원금을 계산할 때 어떻습니까? 이 바로 ppmt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ppmt를 사용해야 되는데 단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ppmt 바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왜 마이너스 붙일까요? 그렇죠. 수입이 아니죠. 지출이죠. 그러니까 은행에 지급해야 될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납입원금 마이너스를 붙이시고요. ppmt. 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이자율이 들어가죠. 이자율은 7%에다가 절대번지, 자, 7%에다가 절대번지 지정하시고요. 12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마 찍으시고, 두 번째 기간이죠. 기간. 대출 회차. 그렇죠? 기간은 지금 현재 1회차입니다. 1회차. 1회차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으시고,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은 12죠. 12개월 동안 나눠서 내야 됩니다. 역시 절대번지로 지정하시고요. 코마 찍으시고, 그 다음에 대출금. 자, 1000만원이죠. 역시 절대번지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만기시 잔액이 현재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시고요. 그러면 납부 시점은 뭡니까? 기말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죠. 0으로 입력합니다. 자, 납입 원금은 806,934원이 구해집니다. 자, 어떻습니까? 앞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원리금 균등은 뒤로 가면 갈수록 원금이 늘어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80만 6천에서 86만으로 원금이 납입 원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납입 원금을 구했습니다. 납입 원금은 누계를 구해야겠죠. 누계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다가 그러니까 납입 원금은 0회차에다가 현재 요 금액을 더하게 하면은 납입 원금 누계가 구해지는 거죠. 자, 요거는 지금 현재 0이죠. 0 플러스 요겁니다. 자, 그러면 806,934고요. 이걸 자동차기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뀌죠. 바뀌면서 자동으로 86만 934원에서 다시 81만 1천으로 더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갈수록 금액이 조금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아니죠. 이게 자기 자신을 더하게 해야 되니까 자, 요걸 돼야겠네요. 아이사가 돼야 되네. 자,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1000만원이 돼야 돼. 마지막에 1000만원을 이렇게 납입 원금이 1000만원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납입 원금이 계산되면 매월 대출 잔액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잔금을 계산해야 됩니다. 잔금은 0회차일 때 1000만원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잔금에다가 1회차부터 잔금에다가 납입 원금을 갖다가 빼버리면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요거 마이너스 1회차 납입 원금 하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마지막에 영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잔금이 구해졌으면 이제 이자를 구해야겠죠. 이자는 RPMT로 구합니다. 역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지급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수입이 아니죠. 지출이죠. 지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 이자율입니다. 나누기 12 해주고요. 콤마. 그 다음에 기간이 나옵니다.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입 회차를 뜻하는 겁니다. 1회차. 자, 이렇게. 콤마. 그 다음에 납입기간. 납입기간 12개월 동안 해야 되죠. F4 눌러서 절대번지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출금 1000만원이죠. 역시 F4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기 잔액은 모르기 때문에 영원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무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납부 시점 0으로 하겠습니다. 기말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상환금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납입 원금하고 이자를 더하면 상환금액이 되겠죠. 이거 플러스 이자. 자, 이자는 동일하게, 상환금액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즉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게 되고요. 이 원리금이 항상 그러니까 은행에 지출해야 되는 은행에 지급해야 될 돈이 균등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초기에는 이자가 높고, 그죠? 초기에는 이자가 높고 갈수록 이자가 낮아집니다. 이와 반해서 납입 원금은 초기에는 낮고 끝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지죠. 즉 이 두 가지가 항상 서로가 일정한 비율로 똑같은 비율로 가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수고하셨습니다.